4명이나 내쫓은 며느리 킬러였어요. 왜 이렇게 세종은 며느리들에게 상당히 혹독했을까? 세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종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종이 소위 말해서 이 개인이라 그러면은 아버지인 세종 또는 시아버지인 세종, 아들인 세종, 자기 역할이 많잖아요. 개인마다. 그래서 오늘은 시아버지 세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시아버지였나?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정치도 잘하고 여러 방면에 소질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또 하나 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극진했어요. 그래서 큰 딸을 어린 시절에 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그 애달픈 심정을 글로 써가지고 남긴 것들도 있고요. 이 세종의 자식 사랑이 심하면 그 자식한테 시집간 며느리는 고달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조원왕후 심씨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아들과 결혼한 4명의 여자가 며느리가 내쫓기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종의 며느리 중에 4명이 내쫓겼는데 그 중에 2명이 세자향의 세자빈이에요. 세자빈인 2명. 이 세자향이 나중에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문종이에요. 근데 이 문종이라는 이 인물은 여성에 대한 그 사랑에 있어서는 세종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의 그 부인으로 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성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에 비해서 이 세자향은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을 맞아들여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방을 찾아가지도 않고 사랑을 아예 주지 않고 냉랭하게 대하는 이런 어떤 도도한 남자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갑고 도도하고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세자향이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 14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14살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희빈 김씨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희빈 김씨가 시집을 왔는데 이 희빈 김씨를 이게 문종이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던 궁녀가 2명이 있었는데 그 궁녀들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후궁으로 삼지도 않은 궁녀죠. 이제 그 궁녀들만 쫓아다니고 이 자기 정작 본처에게는 별로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처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사랑을 얻는 주술을 이용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희빈 김씨가 그런 주술이 세상에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라고 한 궁녀가 자기 밑에 있는 그 호초라는 이 궁녀인데요. 이 궁녀한테 막 그런 거 알아봐가지고 나한테 알려다오. 그럼 내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호초가 와가지고 이제 그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호초가 알려준 방식 첫 번째 게 뭐냐면은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여자의 신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남편에게 술에 타서 먹이면 그러면은 이 남편이 그날부터 그 여자를 싫어하게 되고 이 가루를 탄 빈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그때 이제 효동하고 덕금이라는 그 2 궁녀가 있었는데 이 궁녀를 갖다가 문종이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2 덕금의 신발을 훔쳐와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차마 이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문종한테 먹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호초한테 또 물어봐야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그러니까 호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밖에 또 무슨 술법이 있느냐 하면요. 뱀 2마리가 교접을 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주술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술을 사용해가지고 남편 사랑을 막 받으려고 했는데 이걸 이 세자가 앓은 거예요. 이 세자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걸 눈 감아주지 않고 자기 어머니한테 일러요. 그러니까 소원왕후 심씨는 이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종한테 일러요. 그래가지고 이 세종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며느리를 내쫓게 되는 거예요. 휘빈 김씨를 내쫓고 나서 3개월이 지나자 3개월 만에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순빈 봉씨예요. 이 순빈 봉씨인데 이 순빈 봉씨가 또 결혼을 했는데 이 문종이 또 이 세자 향이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문종이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권씨라고 하는 후궁이에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이 권씨가 바로 현덕왕후예요. 현덕왕후가 누구죠? 단종의 어머니죠. 이 단종의 어머니. 단종의 어머니 나중에 저기 뭡니까? 왕비가 못 되고 죽잖아요. 이 단종의 어머니만 좋아하고 이 여자는 또 내몰라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또 고통스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또 사랑을 받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때에 이제 이 현덕왕후가 그 당시에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는 이 봉씨가 순빈 봉씨가 자기도 애를 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너무 애가 배우고 싶으니까 이 상상 임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애를 뱄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처소를 옮겨줬어요. 아이를 뱄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게 왕도 축하하고 왕비도 축하하고 막 잘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래도 후궁한테서 애가 태어나는 것보다는 이게 정비에게서 애가 태어나는 게 좋지 않겠냐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얼마 있다가 자기가 뱃속에서 뭐가 나왔는데 지금 이불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아무래도 애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분명히 뭔가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을 생각해보면 이게 일종의 상상 임신을 하고 자기가 애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임신은 했다고 거짓말도 하고 애가 떨어졌다고 거짓말도 하고 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소원왕후 심씨가 불쌍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자향 문종을 불러다가 야 네가 도닥거려주고 좀 잘해줘라. 본처에게서 세자빈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자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자향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빈 봉씨는 술도 자주 먹고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이 성적인데 다른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순빈 봉씨가 그 당시에 궁궐 안에는 소위 이제 대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식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자기 집안 식구를 불러 들어가지고 그걸 같이 식사를 하는 게 대식인데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은유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성애를 말해요. 궁녀들끼리 궁녀가 결혼을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궁녀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동성애를 하는 궁녀를 얘가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게 다시 세자향한테 들켜요. 이 동궁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대전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세자향이 또 갖다 일러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종이 알고 노발대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봉씨도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 봉씨라는 인물은 당시에 이제 봉여라는 사람의 딸이죠. 근데 이 봉씨가 쫓겨나자 어떻게 됐냐? 앞에 휘빈 김씨는 쫓겨나서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 봉씨는 어떻게 됐던 기록이 있어요. 사실 세자빈에서 쫓겨나면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친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그런데
휘빈 김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질투가 생겨가지고 주술을 부리다가 그런 일을 벌인 거라서 그렇지만 이 봉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성애를 하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안의 큰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이 봉녀라는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순빈 봉씨를 목을 매달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목 매달려 자살을 해요. 그래서 한 집안이 비참하게 끝이 나는 뭐 이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며느리를 쫓아낸 일이에요. 첫 번째 며느리보다 두 번째 며느리는 뭐 쫓겨날 사유가 아주 분명하죠. 근데 세 번째 또 며느리가 또 쫓겨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며느리는 임영대군의 아내 임영대군은 그 세종의 사남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죠. 그 임영대군의 아내가 성이 남씨인데 이 남씨를 쫓아내게 돼요. 근데 왜 쫓아내냐? 그 사유가 참 그래요. 12살에 이게 시집을 왔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불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 혀가 좀 짧았나 봐요. 그래서 말하는 게 좀 혀 짧은 소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눈빛이 좀 흐리다. 바르지 못하고 뭐 그렇다. 그래서 막 여러모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쫓게 되는 거죠. 근데 12살이라 그러면 정말 어리잖아요. 그리고 이 궁궐이라는 데 왔고, 그리고 자기밖에 없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줌 쌀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자기들이 온갖 그 행사를 다 하고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인 며느리를 그렇게 그런 이유로 쫓아낸다는 건 사실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당장 이렇게 내쫓아가지고 뭐 다른 부인을 받아들이도록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임영대군이란 인물이 굉장히 남봉꾼이에요. 그 12살 때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 뒤로 굉장히 남봉꾼이 돼요. 어쩌면 이 사건이 임영대군을 남봉꾼으로 만든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아내가 갑자기 쫓겨났으니까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바로 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막 접어든 아이가 그런 충격을 받고, 그래서 약간 망나니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돼요. 세종의 그 아들 중에 망나니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임영대군이에요. 그리고 그 네 번째는 그 세종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 영흥대군입니다. 이 팔남이죠. 자, 이 영흥대군의 아내가 부인 그 송씨인데, 이 영흥대군의 아내 송씨가 쫓겨난 건 정말 좀 납득하기 좀 힘들어요.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병이 있다. 그 설명밖에 없고 병이 있어서 내보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흥대군은 별 수 없이 딴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세종이 죽고 나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영흥대군하고 송씨가 다시 만나요. 몰래 만나온 거죠. 딸도 2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영흥대군은 그 아내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아내를 내쫓았으니 그 몰래 만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집을 아예 드나거리면서 결국은 딸을 2이나 낳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엄밀하게 보면 세종이 자기 아들의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재단해가지고 며느리를 내쫓은 이런 것이죠. 그리고 병이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도 잘 낳고 멀쩡하단 말이죠. 도대체 그게 무슨 병인지 이런 부분, 도대체 왜 이렇게 세종은 며느리들에게 아주 이렇게 좀 상당히 혹독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세종이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좀 지나쳤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더구나 이 영흥대군의 부인 송씨는 세종과 그 소원왕후가 직접 뽑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궁녀들이 뽑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뽑았는데 그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냈으니 이건 세종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세종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좀 지나쳤냐 하면
자, 세종의 아들 중에 이 평원대군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평원대군이 19살에 홍역으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물론 이때 평원대군 결혼도 했었죠. 근데 이때 죽을 당시에 이 평원대군을 간호하던 의녀, 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평원대군이 이 의녀 학이를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처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의녀로서 간호를 한 것 뿐이죠. 그랬는데 평원대군이 죽고 나서 이 의녀는 이사평이라는 인물에 첩이 되어요. 이사평의 인물. 근데 이 이사평이 누구냐 하면은 대마도를 정벌했던 이종무의 아들이에요. 이종무 아들 중에 이 태종의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하고 뭡니까? 인척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왕실하고 인척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왕자가 좋아하던 여자를 첩으로 취했느냐. 그래가지고 이사평을 관직에서 내쫓아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세종은 이 영흥대군을 굉장히 귀여워했답니다. 나중에 죽을 때도 영흥대군의 집에서 죽을 만큼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세종이 이렇게 며느리를 4명이나 내쫓고 또 자기 아들이 좋아하던 그런 어떤 의녀의 남편을 관직에서 내쫓는 이런 일을 벌인 건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의 지나친 자식 사랑이 결국은 이런 어떤 며느리들의 이 고난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